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태명리 육친통변론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3번째 시간에 벌써 90페이지야. 좋네요. 2번 합파충 충파합. 팔자의 합이 있다면 제합을 두려워하진 않는다. 동의의 제합이 다시 온다면 그것은 대개 수량의 변화로 본다. 그러니까 합을 원래 팔자에 합이 있으면 다시 합이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것은 이제 동류의 제합이 다시 온다면 그것은 수량의 변화이다. 예를 들어 길한 것이 더 길하게 되니 금상첨화라 할 수 있다. 길한 것이 더 길하게 된다고 합니다. 혹은 흉에 흉을 더하는 것으로 우물에 빠졌는데 돌이 굴러 들어오는 것과 같다. 어휴, 이건 슬프네요. 응? 충을 만나면 비교적 힘이 드는데 이러한 변화는 바로 실질상의 변화로서 질의 변화이다. 그러므로 원국에 합이 있는데 세운에서 충이 와서 이 합이 인동하면 바로 관심을 더하는 것이 된다. 당연히 합의 희용이라면 이때의 충은 진짜 골치 아파지는 것이고, 만일 그 합이 기신이라면 바로 좋은 변화를 불러일으켜 인생의 새로운 결기를 불러오니 잘 파악해야 한다. 그러니까 합해가지고 흉한게 되었을 때 나에게 기신이 되어 있는데 충이 들어오면 그 기신의 작용을 멈출 수 있는 거죠. 근데 나한테 이게 합의돼서 나한테 굉장히 좋은 게 되어주고 있었다. 그렇다고 그런다면 그 합이 깨짐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들이 사라지는 거죠. 팔자 중 충이 있는데 합이 와서 충을 해소한다면 자연히 상태 변화의 하나이니 바로 이러한 변화가 자기에게 적절한가 여부는 원국의 충을 기뻐한다면 합을 만나면 안 되고 충을 꺼린다면 합은 당연히 좋은 일이다. 이 합이 충을 진정으로 해소하는지는 잘 살펴야 된다. 세 번째, 왕파동 약파극. 팔자 중 어떤 오행이 혹은 어떤 십신이 왕하다면, 오행이나 십신이 왕하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모광절에는 목이 왕한 거고, 화왕절에는 화가 왕한 거고, 수왕절에는 수가 왕한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을사, 내년에 병오년이 되는데, 화왕절에, 그러니까 4, 5월에 태어난 사람이 위에 천간에도 화가 있다. 그러니까 미월에도 마찬가지죠. 미월에 태어난 사람이 화일간이다. 근데 화가 많다. 더군다나 토도 많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화가 많고 화토왕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많은데 올 내년에 그 화운으로 흐르니까 이 사람은 그냥 그대로 화를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왕해지니까 활동력이 더 힘이 있어진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이 더불어서 화만 왕하면 안 움직여요. 뜨거운데 누가 움직이겠어요? 목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힘이 있어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올해 화왕절생이 나는 화가 왕해요. 근데 목이 없어요. 그럼 원체 게을르거나 관심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안 움직여요. 그 사람은 쟤는 왜 화왕절인데 화가 이렇게 왕한데 안 움직이냐. 힘이 없으니까, 하고 싶은 게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반대급부로 수가 좀 있다. 화왕절생이 수가 왕하다. 이 사람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목이 있어서 그러니까 수왕하고 화왕만 해서 하면 싸움하면서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경쟁자니까. 내가 우위에 서야지 되는 그 저기 뭐야. 그러니까 사람이죠. 모든 사람이 적이에요. 저 사람이 내 걸 가져가지 않나? 이러고 내가 더 위에 서야 되고 더 많은 걸 가져야 되고 하는 게 화하고 수가 극렬하게 같이 비등하게 그 힘이 좋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은 가장 뭐가 필요하겠어요? 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의중도 알고 나의 그 저기 뭐 인정도 좀 있고 그래서 그 화왕 화목 그리고 저기 뭐야 수로 해서 수생목 목생화로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부드럽게 주변 사람들하고 연결돼서 같이 움직여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그렇게 되는 운이 유통운이다 이러는데 기본적으로 목이 내 팔자에 있어야 그게 흐르는 유통을 아는 거지. 목이 없는데 목이 왕한 계절이 온다? 그래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토가 왕한데 그 모광절에 태어났으니 토도 왕하고 기본적으로 목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묘월이 아니라 묘진이 있는데 묘월에 묘진이면 목이 왕해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묘진이 그 일지의 묘가 있고 진월의 생이잖아요. 목이 이제 수렴해가지고 이것저것 막 해보던 그 시도하는 게 아니라 검증받아서 그 목이 완전히 커진 상태잖아요. 이제 자라서 어느 정도 좀 철을 그러니까 좀 아는 거죠. 천방지축으로 내가 어린애 집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계절이 진월이니까 그 진월생이다 보니 그 목이 어느 정도 철이 좀 들어서 이제 사회에 나가려고 막 움직이는 거니까 사회 사람 바깥 사람들한테 눈치를 보고 막 이러는데 그게 목이 화가 있다 그런다면 기본적으로 화가 좀 있다 그런다면 나아가서 뭔가를 계속 시도하고 뭔가를 해보고 경험을 쌓고 그게 경험이 토로 쌓여서 그 토가 이제 그 세상 사람들하고 엮여가지고 내가 위를 가지는 방법이나 실력을 인정받는 방법이나 이런 거를 알 건데 저 같은 경우는 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 일점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쟁하는 자체가 그게 뭐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눈치는 봐요. 그망하니까. 얘기를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 내가 행동하고 나서 아 이거 오바했는데 는 나중에 아는 거죠. 나중에. 그 당시에는 막 흥분해가지고 뭐 저기 뭐야 그 반가워서 친구한테 막 저기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 그리고 막 떠들고 놀았어. 집에 와서 가만 생각해 보니 아 그건 좀 에바였나? 이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캐치는 안 되죠. 그게 더군다나 화가 인성이기 때문에 응? 쉬어도 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무인성이다 보니까 경험치가 쌓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 한계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그 화가 많다고 그래서 저도 좀 걱정이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화를 전혀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은 화를 알아가지고 화가 주가 되는 계절이 왔다 보니까 해운이 오다 보니까 올해부터 저는 많이 좀 지치죠. 힘들고 그리고 생각 안 해야 되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인성이라는 건 생각이기도 하고 미래이기도 하고 과거이기도 하거든요. 경험적인 지식이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저기 뭐야 저는 긍긍목으로 당장 오늘 있었던 일만 해결하면서 그냥 생활적인 부분만 생각하면서 살면 됐었던 사람인데 이제 미래라는 걸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인상이 들어오니까 아 나 이대로 살아도 되나? 이거 이대로 해도 나 나중에 먹고는 살 수 있나? 뭐
나 지금 하고 있는 건 제대로 하고 있나? 주변을 좀 돌아보게 되는 거죠. 목이 목생화 화생토가 되다 보니까 이제 주변도 좀 돌아보면서 나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도 좀 해보게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좋게 발전을 하면 발전적으로 써먹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그러니까 걱정 근심만 하는 거죠. 걱정 근심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뭐 이러는 것들인데, 저는 선택한 게 그냥 없던 인성이 들어왔다. 기존에 하던 거에서 좀 깊이 있게 파보자. 아니면 내가 하던 것만 위주로 하지 말고, 내가 그동안에는 저는 신살 엄청 싫어했었는데, 왜냐하면은 난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어디 점을 보러 가면은 뭐 맨날 신살 얘기하면서 저기 봐야 같이 갔던 분들 점들 보거나 이렇게 가서 사주풀이 가서 보시면은 옆에 있으면은 무슨 죽일년을 만들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기 봐야 약간 인간관계에 결벽증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자꾸만 나더러 저기 봐야 그 두 번 결혼할 팔자다 막 이러고, 그리고 뭐 너한테는 신살 뭐가 있고 너한테는 뭐 저기 뭐야 요즘에는 도화살 있는 거는 오히려 더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경험 나가서 직장 생활하거나 사람들 있을 때 예쁘게 보이게끔 할 수 있는 거, 나에게 호감을 갖게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큰 퀄리티니까. 근데 그거 네가 저기 뭐야 도화살이 있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저는 원칙적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사는 사람인데 자꾸만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싫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뭐든지 그 같이 있는 그 보러 가신 분도 보면 되게 그 고지식하고 남편하고 애밖에 모르고 살고, 옆에서 얼굴은 엄청 예쁜데 그 저기 봐야 자기가 예쁜 줄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인데 옆에서 자꾸만 그런 소리 하는 거 보면, 그리고 자녀분이 많이 아프신 분이었는데 자녀분이 아픈 이유가 그 언니 업이다 막 이래가면서 얘기를 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 상처 주고 막 이러는 것들이 너무 싫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지금도 잘 파악이 잘 안 돼요. 왜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지. 그래서 올해는 저희 스승님이, 제가 이 책을 읽으니까 저희 스승님이 정소 스님이 아니냐 이러는데, 그거는 제가 대학 강의할 때 교수님이시고요. 정소 선생님은, 저의 진짜 스승님은 저기 뭐야 그 다른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도 좀 유명하신 분이기는 한데 혹시라도 제가 누가 될까봐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은 신살 이런 거 엄청 싫어하셔서 그게 마음에 들어서 갔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학파 쪽에서는 그냥 오행의 형충, 그 저기 뭐야 충하고 생하고 생극제화 가지고만, 생극제화와 육신의 생극제화와 뭐 격국론이나 이것만 갖고 움직여서 이렇게 그 사주를 풀이하시는 분이지, 신살이나 12운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참고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분도 알고는 계시는데 저희한테도 가르치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내색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는, 내년에 병오년이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너무 무섭다 하면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 저희 선생님도 그러시는데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지금 하고 계시는, 오늘 하고 있는 일을 그냥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그리고 좀 더 걱정이 된다 그러면 시간을 조금 더 늘리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나는 그 건강이 너무 걱정이 돼 그러면 운동하는 시간을 조금 늘리시고,
아, 나는 전문적인 다른 애들 너무 많이 잘 배우고 뭐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데 나는 이래도 되나 싶으면 책을 읽으셔. 뭐 어디 학원 다니고 막 이러는 거는 그 전문적인 그쪽 분야의 책을 한 두세 권 읽어보고 나서 아, 그래도 좀 배워야겠다 그러면은 그런 건 배우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다른 거를 너무 깊이 있게 막 하지는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다른 사람 주식 투자하고 있으니까 뭐 부동산 투자하고 있으니까 돈 끌어다가 뭐 주식을 빚내다가 이러는 것만 하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자본금이 500만 원 있어. 그러면은 거기에 10분의 1만 한 50만 원 정도 처음 시작해가지고 주식을 한번 조금씩 배워본다든가 이러는 배우는 기간으로 쓰시면 올해도 그렇게까지 많이 힘든 해는 되지 않을 겁니다. 큰일을 저질리지 않으면 커다란 리스크는 오지 않습니다. 잡다한 얘기로 넘어갔는데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왕파동 약파그 팔자 중 어떤 오행이 혹은 어떤 십신이 왕하다면 다시 왕해지는 것을 싫어한다. 다시 더 왕한 것은 바로 인동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십신이 왕하면 왕해지는 걸 싫어하는데요. 바로 인동을 두려워하는 거다. 인동의 역량은 치형충합해이다. 인동되면 골치 아파진다. 자신에게 재난이 없다면 육친에게 쉽게 재난이 발생한다. 나에게나 아니면 육친에게 발생한다는 얘기죠. 같은 이치로 약한 글자는 더욱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특히 충국을 함께 대동하고 온다면 원래 역량이 아주 약한 것이 충국을 만나게 되니 바로 손상을 크게 입는 것과 같다. 만일 이 글자가 희용이라면 골치는 더 크게 된다. 골머리는. 그것은 명주에게 재난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확정하기 때문이다. 만일 팔자의 귀신이거나 팔자의 병신이라도 충국을 받으면 역시 두렵다. 그 또한 병상의 표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네 번째, 독파 중 무파유. 이거는 이제 팔자에 하나밖에 없는 건데 독파 중 하나밖에 없던 게 무거워진 거예요. 그러면은 세력이 하나가 더 들어온 거죠. 아니면 무파유는 그러니까 근이나 뭐 글자가 아예 없는데 그게 다시 들어오는 거를 말합니다. 팔자 중 어느 글자는 오직 하나이고 세운 중에 다시 동류의 글자가 오면 그것은 무겁다고 하는 것이고 명국 중에 어떤 글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생긴다면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글자가 생긴 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다면 인생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혼인과 육친에 관한 주의와 자신의 신체 구조 방면에 변화가 생긴다. 나아가 이 글자가 귀신에 해당된다면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지지에만 식신이 있던 사람이나 그 지지에만 글자가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이 글자가 식신대운이 오면 식신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식신은 기본적으로 식신 생제하려고 합니다. 식신은 기본적으로 편관을 극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편관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부분들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관운에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럴 때 식신이 그러니까 대운은 지지를 보고 대부분 그 식신운이라고 하는데 식신이 천간으로 떴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지에만 있던 거를 이제 천간으로도 남들도 보일 정도로 지지에만 있던 거는 내가 조심성 있게 계속 꾸준히 해오던 건데 그 식신으로를 천간에 띄우는 거예요. 남들도 볼 수 있게끔. 그러면 기본적으로 위에 튀어 올라오는 거는 사람들이 봤을 때 칭찬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급부로
질타하는 애들도 있는 거죠. 안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식신은 기본적으로 몸을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팔다리를 해당하는 거기도 하고 그 글자가 어느 궁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럼 식신이 극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편관이 어디 있느냐 그것도 봐야지 되죠. 편관이 어느 위치에 있을 것이냐 식신 자체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편관이 지지에만 있던 거가 숨어져 있다 그런다면 편관을 극하는 그 궁위가 어디냐. 만약에 연지에 있다 그러면은 머리 부분 중에 아래쪽에 있겠죠. 그러면 목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편관이 그 일지에 있다 그러면은 복부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해야지 될 경우가 생긴다든가 이럴 때 수술하시는 겁니다. 편관운이 들어올 때 식신운이 들어와서 움직이는 해 대운이라도 극을 당한 없애버릴 게 들어오는 해에 없애야 완벽하게 없앨 수 있어요. 근데 식신운에 움직여서 그 편관을 제살하면 그 제살한다는 자체도 힘들기도 하지만 제살이라는 건 편관을 제살한다. 근데 내가 식신운에 없앤다. 그러면 한 번은 더 해야지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한 번에 끝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편관이 들어올 때 해야 완전히 노출된 거잖아요. 잘못된 거나 문제점이라든가 뭐 아픈 곳이라든가 이런 게 완전히 드러날 때 해야 완벽하게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이제 힘이 없는 그 글자를 갖고 있어. 편관이 작게 있었어. 근데 편관 운이 왕하게 들어와. 그러니까 내년에 같은 경우에 오화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지지의 오화라고 그래도 오화는 그 왕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화가 오화가 아니라 약한 화예요. 그러니까 사화가 충을 받고 있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병원연이 왔다 그러면 이 충받던 게 얌전히 있었잖아요. 주변에서 막 야단치고 막 응? 너 이러면 안 되지 막 이러니까 내가 행동했던 부분을 조심성 있게 이걸 수그리고 있던 화가 옆에서 들썩들썩 하는 화운이 확 하고서 들어오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막 이러면서 막 그 화 약한 사람들이 오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차라리 화가 없었던 사람은 모르니까 나중에 알거든요. 아 그랬어야 되는데 이러고. 그러니까 이렇게 약한 글자가 주변에 응원을 받으면 칭찬받고 막 이러면 이게 내가 맞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펼쳐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순파혼 왕파고 팔자 중에 어떤 십신 예를 들어 정관 정제가 있는 것 비교적 순수하다. 이런 것들은 편성이 오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내가 정관만 있었고 정제만 있었는데 뭐 정관이 편관이 들어온다. 아니면 정제가 편제가 들어온다. 얘네들 그냥 순수하게 움직여서 뭐 나간다. 이런 것들은 편성이 오는 걸 두려워한다. 즉 정관만 있는 사주에 편관이 온다면 순파혼에 해당하는 것으로 순파혼의 의미는 종종 사람을 바꾸고 아내를 바꾸고 아버지를 바꾸라는 뜻이다. 같은 맥락에서 팔자명국에 나타난 게 편제, 칠살로 세운에서 정관, 정제가 와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즉 순수한 것이 혼잡되는 것을 싫어한다는 의미는 이것이다. 어떤 십신이나 어떤 오행이라 하더라도 팔자 중에 글자가 너무 과왕하다면 인묘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 이유는 묘고는 그 오행이 생기를 잃어버리는 관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내 사주 중에 똑같은 색의 글자가 뭐 3개 아니면은 관여주동으로 있다.
근데 그게 금이다. 그러면 금의 구구는 축이 오는 거니까 그 축을 두려워하겠죠. 예를 들어 진을 만나고 화가 수를 만나고 수가 화를 그러니까 수가 진을 만나고 화가 수를 만나고 목이 미와 맞닥뜨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오행은 묘 중에 생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 금이 축을 만나거나 무토가 수를 만나거나 진을 만난다면 하나는 생조의 관계이고 하나는 왕기가 있다고 볼 수 있기에 이러한 것들은 때론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쵸? 저기 봐야 무토는 화토동법이라 술이 고잖아요. 근데 이제 술도 있고 진도 있는데 무토의 경우 술은 지장간에 보면 무정신이 들어있죠. 무신기. 그러니까 무토, 신금, 정화가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진토는 무토, 을목, 계수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무토가 수를 만나는 건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생토, 토생금이 되는 건데 진토를 만나는 거는 이때는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나를 극하는 계수가 있고 이제 을목이 있고 그리고 내가 극해야 되는 무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 있을 때는 무토가 힘을 받는 게 아니라 조금 힘을 좀 덜어내는 걸 받는다고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전히 주의해서 살펴야 하는데 이유는 금은 본래 왕한데 축의 생함을 받는다면 그것은 기가 세극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축토가 토기 때문에 생을 받는다. 실질적으로 습토이기 때문에 저기 봐야 축이 생하지는 못하는데 오행상으로 보면 토생금을하니 묘인데도 불구하고 생을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토류도 역시도 이 문제로 왕한 것이 더욱 왕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특히 인동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합니다. 묘파요 약고파 충 팔자 중 묘는 생사의 계기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 생사가 바뀌면 바로 무덤으로 죽음이 초대된다. 이 상태의 변화 요청은 치합형충이 한다. 자신의 묘는 예를 들어 신강한데 묘를 만나면 생묘만 아니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이러한 것은 합을 두려워하고 생을 두려워한다. 신약한 게 묘를 만나면 충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 부분은 여기에 묘 중에는 자신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충을 당하면 자신의 입신의 근본을 잃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육친의 묘도 마찬가지다. 신묘에 대한 이해는 팔자 일간이 양이라든지 혹은 음양이 서로 보이면 양간지 묘를 주로 묘로 삼는다. 팔자에 양간이 보이지 않고 심지어 양근도 없다면 이때의 묘는 음간지 묘로 봐야 한다. 육친도 마찬가지니 덮어놓고 12생황절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만 생각할 수 없다. 그러니까 왕세를 따질 때 근을 본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육은 파 묵은, 묵은 파 육은. 이거는 그겁니다. 내가 육은 파 묵은. 내가 근이 있었어요. 내 근이 없어지는 거예요. 충을 당해서 없어지는 거. 그리고 묵은 파 육은. 해운년으로 나는 그냥 정화 하나가 천간에 있을 뿐이고 근은 없었어. 근데 올해 병원년이 오죠. 그러면은 근이 오화에게 근이 생기는 것. 이런 걸
묵은파 유분이라고 합니다. 팔자 중에 어느 한 글자는 천간에 투출되지만 지지에 뿌리가 없다면 세운 중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어떤 세운에 갑자기 뿌리를 내리거나 혹은 지지 중에 통근하는 것이다. 이때 그 뿌리가 일간에 유용하다면 좋은 일이라 한다. 일간에 유용하다면 좋은 일이라 하고 하지만 육친 방면으로 그 육친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죠. 종재 혹은 종관격의 사람은 그러니까 재를 쫓아가는 격이 그러니까 제왕한 팔자죠. 제왕한 팔자 아니면은 관을 종관격 관왕한 팔자예요. 기본적으로 종재격이나 종관격은 기본적으로 신약해야 재를 쫓아가고 신약해야 관을 쫓아가잖아요. 이런 사람이 팔자가 원래 명국에 조금의 근기가 없거나 있더라도 충국되어 있을 때 이러한 세운을 만나면 그러니까 근이 갑자기 생기는 운이 만나면 이때는 건강을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대운은 격국이 파하여 합격이 되기 때문에 명주에게 재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는 종직격이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돈이나 이런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살았던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 일을 했던 사람이 근이 생기면 따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부분들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나? 나한테 뭐가 되지? 이런 거를 따지게 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를 좀 달리 생각하기도 하고 그동안에 자기가 아팠던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근이 없었던 거는 바깥 사람들이 계속 불러대고 이것도 해줘 저것도 해줘 종재격이라는 건 중간격이라는 거는 신복으로 사는 거거든요. 신복.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쓰임이 많은 사람인데 너무 많이 써다 보니까 자기가 아픈 것도 모르고 열심히 일만 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인 거예요. 엄청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근이 오면 이제 자기 몸이 없었던 몸이 내가 느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썼다는 거, 너무 그러니까 많이 거에 대한 내가 휴식을 못했다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에 건강이 나빠져 있었는데 이게 근이 옴으로 인해서 내가 내 몸을 알게 되는 거죠. 힘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너무 약한 사람은 자기가 아파도 아픈지도 몰라요. 죽을 똥 살똥 일만 하는 거죠. 내 자신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근데 근이 오면 그때 내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에 그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명주에게 재해가 있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한다는 게 건강에 문제가 하루아침에 바로 생기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너무 썼던 거를 그때 아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급부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동안에는 자기가 뭔가를 하지 않고 남들이 시키는 것만 했어요. 근데 근이 오면 자신감이 좀 생기죠. 내가 해도 되겠는데 이러고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팔자에 어떤 글자가 뿌리가 있고 세운에 이 유일한 뿌리를 충국으로 뽑아버리면 뒤집히게 되는 것으로 있던 뿌리가 뽑혀 무군의 팔자로 변하게 된다. 신체 방면으로 어떤 불리한 변화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이 뿌리가 팔자 중에 희용신에 해당한다면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기신에 해당한다면 자신이 아닌 기타 육친 방면의 변화, 기신에 해당하면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이 다치는 육친 방면의 변화 혹은 그들의 재난에 유의해야 하며 명주 자신은 병이 있어도 종종 치료의 기회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는 거꾸로죠. 내가 근이 있어서 특히 양간일 경우에 근이 하나 있으면 제가 왕해도 미약한 근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왕하거나 관이 왕하도 거기에
꺾이지 않고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안 쫓아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종제격도 안 되고 종각격도 안 돼서 이것저것도 안 됐었는데, 이제 근이 충을 당해서 없어져 버리면 그때는, 그러니까 그 종제격이나 정관격이 돼서 이게 오히려 충을 당해서 없애져 버리니까 시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제 모든 걸 다 비우고, 아 그래 세상에 맞춰가야지 내가 무슨 이러고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그러니까 세상을 쫓아가서 옆에 사람들한테 쓰임이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근이 없어지는 게 그 좋게 발현되는 거고, 만약에 근이 그거라도 있어야 이 사람이 살 수 있었던 그런 거였다고 한다면, 충을 받으면 이 사람은 이제 안 좋게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가격 희변진 진격 파변가. 종격 확격은 가장 좋은 것이 진종 또는 진화이다. 진종 진화는 부귀의 상징이다. 이들은 가를 두려워하는데 가가 되면 부귀의 정도가 영향을 주게 된다. 원국이 비록 거짓이지만 행운에서 참이 되어 각격이 진격운을 만나면 부귀가 두드러진다. 원국이 진격이면 행운에서 가격으로 변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진격이면 행운에서 각격이 되는 걸 두려워하고, 구원이 없다면 부귀는 말할 것도 없고 아마 생명에 관한 걱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각격, 진격, 그러니까 진짜 격이냐 뭐 그러니까 각격이 희변진, 진격이 되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가면 선생님 이분이 뒤에 가서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태왕파범노, 약극파봉근. 이건 태왕파범노는 그거예요. 왕한 거를 극하는 거. 팔자 중에 어떤 오행이 너무 태양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고 거스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광절에 목이 왕한 팔자, 모광한 팔자, 수왕한 팔자, 이거는 뭐예요? 그냥 목으로 살고 수로 살아서 쫓아가면서 그냥 그게 적응하면서 사는데 거스를 수가 없다. 근데 역신, 거스르는 것이 바로 제극을 말하는 거다. 극하는 거죠. 수왕한 팔자가 토가 있는 거, 토국수. 예를 들어 토가 너무 많으면 목이 두려워하고, 토왕한 팔자는 목이 약하게 있으면 목이 꺾이는 거예요. 뚫고 나오질 못하는 거고, 수가 너무 황하면 토가 두려워하면, 이거는 이제 토가 붕괴되는 거죠. 물에, 그러니까 장마철에 보면 논 옆에 북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냇물이나 이런 데 보면은 물가에 이렇게 북을 만들어 놨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쓸려 내려가잖아요. 그럼 흙탕물 되죠. 그것처럼 수가 너무 왕하면 토가 약하게 있으면 흙탕물 돼버리고 토가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토가 오히려 두려워하죠. 화가 너무 왕하면 수국화를 하러 갔는데 화가 너무 많으니까 물이 끌어 넘쳐 버리니까 수증기가 돼서 없어져 버리고, 목이 너무 왕하면 금이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작은 도끼 하나 들고 아니면은 칼 하나 들고 과도 하나 들고 산에 가서 나뭇가지를 나무를 하러 갔는데 수풀이 그득하게 있으면 가시덤불이 많아요. 나무가 커대. 그러면은 그 칼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금이 두려워한다. 근데 금이 왕하면 화가 두려워한다. 일하러 갔더니 작은 도구 들고 일하러 갔더니 용광로에 그 옆에 태산 같은 금이 쌓여 있는 거죠. 금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은 화로는 큰 금을 녹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범한다는 것은 생하거나 설하거나 소모하는 것
등 모두를 말한다. 범한다는 건 생하거나 설하거나 소모하는 것 모두를 말한다. 노하면 재앙이 생기기 쉬우며 재앙의 발생은 침범한 육친에게 나타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광하다는 이러한 대체로 이런 오행은 팔자 지지 중 3자리 이상이거나 아니면 간지 영향이 4자리 이상 되는 것을 말한다. 공자파윤함 대공파출공. 팔자 안의 공망은 어떤 것은 진공이고 어떤 것은 거짓 비공이다. 왕자는 비공인 거짓이고 약자는 진공이다. 이거는 이제 그 공망을 말하네요. 오행의 공망은 금의 공망은 울음소리가 있고 화는 일어나며 목의 공망은 썩고 토의 공망은 함몰되고 수의 공망은 흐리게 된다. 대체로 공망의 기둥에 나붐을 결합해 보면 오행과 나붐이 같은 기둥에 속하는 것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오행이 진공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다. 특히 일주의 나붐이 수와 토, 목을 만나는데 팔자에서 목이 약하고 수가 약하며 토도 약하다면 공망에 빠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육친 역시 같은 이치로 본다. 팔자에 공망이 있다면 전시를 채우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출공,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런 것은 인생의 상태가 바뀔 징조이기 때문이다. 기신이 공망이라면 오히려 좋은 일이며 기신이 전실, 채워 넣으면 되면 전실되면 좋지 않다. 예를 들어 팔자에 공망된 글자가 있는데 세운에서 다시 그 공망된 글자가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희용의 신이라면 공망을 두려워한다. 이를 헛된 이름만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출공은 바로 충을 만나거나 합을 만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개 희기와 결합해 그 기륭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공망이 출공하게 되면 육친 방면에 일이 발생한다. 저는 공망은 그래도 일추로 따져가지고 천간에 10간이 있고 갑부터 개수까지 10개가 있고 지지 12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부터 축까지. 그러면 두 글자의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 두 글자 개수까지 끝나는 것을 때 나머지 두 글자를 공망이라고 해요. 근데 나붐은 제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붐이라는 거는 그걸 거려. 뭐 없는 글자 뭐 이런 것도 있고 없는 글자가 두 개가 합해져서 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나붐이 그게 주역 글자를 보고 얘기하던가 하여간에 저는 잘 모릅니다. 중충파 대충 봉충 필유흉. 일반적으로 팔자 중에 2개가 하나를 충하거나 3개가 하나를 충하는 경우 또 하나가 와서 충한다면 이것을 두려워한다. 어떤 경우가 세운에서 충국을 당하면 모두 사건과 일이 발생하는데 대개는 큰일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어떤 것은 육친의 손상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신체 방면의 병변일 수도 있지만 이때 역시 반드시 희기를 결합하여 추론하여야 한다. 만일 원국에서 이미 제복했다면 재차 더 출연하면 안 된다. 만일 명국에서 제복이 없었다면 세운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요컨대 충을 만나면 움직이고 변하니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를 신중하게 추론하여야 한다. 충을 만나면 움직이고 변하니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가는 신중하게 추론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인 기본 사주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